예, 발표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동현이고요. 현재 일본의 동경공업대학에서 석사과정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시스템은 제 석사과정 연구였던 그 단한 비디오, 모노큘러 비디오에서 그 수도 2.5D 자유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2017년까지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일본의 동경공업대학의 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현재 소속은 컴퓨터 비전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연구하고 있는 고이케 히데키 교수님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JST 일본 학술진흥원의 크레스트의 리서치 어시스턴트도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관심 분야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나 믹스드 리얼리티에 기반의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에고센트릭 비전,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인터랙티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요. 먼저 기존에 있던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신디시스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라파라 시스템이라는 제가 연구를 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홀로렌즈를 실제로 이용해서 그 실제 파라파라 시스템으로 생성된 컨텐츠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데모 세션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마치면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가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미디어들보다는 이제 유저와의 상호작용에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는 미디어고요. 이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단순한 카메라 어레이, 그러니까 카메라 배열이 있고 좌측 하단에 있는 야구 동영상 카메라 어레이에서 단순하게 해당 특정 카메라의 시점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랑 비전이 발전하면서 이제 카메라의 어레이의 시점 이외에 버추얼 뷰포인트에서의 영상 시점을 생성하는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컨텐츠를 생성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메소돌로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특정 타겟의 주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배치해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와 동시에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모노큘러 카메라, 한 대의 모노큘러 카메라나 비디오로부터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노큘러 카메라라고 하면 단한이거든요. 모노큘러가 한국말로 단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2D 비디오를 의미합니다. 먼저 프리뷰 포인트 신디시스 with multiple, 그러니까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프리뷰 포인트를 신디시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여러 대의 이미지로부터 3차원 정보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도 있고, 뎁스 카메라나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이제 메쉬를 재구성하던가, 아니면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지 베이스드 비주얼 헐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역시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전방위에 정보를 촬영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비교적 정확하고 또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된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러한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이제 정확하게 트리거를 해서 동기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그 촬영된 이미지가 동시에 이제 이미지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의 거의 선구자격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Virtualized Reality라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은 그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카나데 교수님이죠. 카나데 교수님이 제안했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돔 구조물에 51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안에 타겟을 넣고 타겟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뎁스 정보 등을 복원해서 그 버추얼 뷰 포인트에서의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2001년에는 그 슈퍼볼 35회 슈퍼볼에서는 그 아이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스템을 상용화해서 실제 브로드캐스팅에 그 우측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미지 베이스드 비주얼 헐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기법 같은 경우는 Shape from Silhouette이라고 하는 기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Shape from Silhouette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지 안에서 그 3차원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타겟의 실루엣, 포어그라운드의 마스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행되는 방법이고요. 이제 카메라의 시점에서 그 실루엣으로 역투영을 하고 그 역투영을 이제 이 논문에서 실루엣 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루엣 콘들이 여러 이미지들의 실루엣 콘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인터섹션이 하는 지점을 이제 비주얼 헐이라 하고 그 비주얼 헐을 이제 3차원 이미지가 되는 거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래에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믹스 리얼리티라는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수행된 연구들이 또 대표적인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콜렛의 연구팀이 제안했던 게 이제 High Quality Streamable Free Point Video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하단의 좌측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총 106대의 RGB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메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자유시점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머블 하게 만들기 위해서 mpeg-라는 코덱으로 이제 생성된 컨텐츠를 이제 엔코딩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실시간 처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시간 처리는 안 되고 실제로 한 프레임에 대략 한 20여 초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고 논문상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리얼타임 텔레프레젠스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제 홀로포테이션이라는 연구가 그 다음에 UIST의 논문으로 제안되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의 대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106대에서 24대로. 그 다음에 이 또한 역시 RGB와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초당 처리 가능한 프레임이 이제 34프레임으로 대폭 향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홀로렌즈를 통해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텔레프레젠스를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한 이제 환경의 제약이 심합니다. 특히 인프라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는 거의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뎁스 카메라나 여전히 그런 분야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한 카메라에서 한 개의 렌즈에 촬영된 일반적인 카메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이제 컨텐츠,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2차원 정보에서 그 3차원 정보를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언더 컨스트레이트 프로블럼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하지만 이거는 복잡한 장비나 환경의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이 거의 없고 또한 기존에 촬영된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에 업로드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또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로 전환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서베이를 해보자면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유명했던 연구로는 이제 1997년에 시그라프에 발표된 호리의 논문, 그 투어 인투 더 픽처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예술 작품을 이제 3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인데 먼저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예술 작품의 소실점하고 특정 키포인트의 버텍스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버텍스를 입력을 받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각 좌측 하단의 그림처럼 각 벽이나 아니면 이제 소실점의 3D 메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가상 시점으로의 호모그래피 변환을 통해서 가상 시점의 뷰를 합성하고 이를 이제 제공하게 되죠. 이 제가 마우스로 지목하고 있는 그림이 원본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3차원으로 재구성한 뒤에 가상의 뷰 포인트에서 생성된 뷰 화면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역시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최근 크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들도 많이 제안되었고요. 예를 이제 작년에 이제 CVPR 2018에서 굉장히 핫했던 논문이었는데 Sucker on Your Tabletop이라고 레마티스상이 작성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만으로 시스템을 거의 구성하였고요. 먼저 이제 마스칼 CNN을 이용해서 이제 선수들을 찾고 그 다음에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제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트래킹한 선수들의 마스크에 뎁스맵을 복원한 다음에 그걸 메쉬로 구성을 해서 뭐 2.5 차원의 프리뷰 포인트 사커 비디오, 축구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위에도 이제 또 유명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구글 딥마인드의 이제 제너레이티브 쿼리넷이라는 것인데요. 쿼리넷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랑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리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는 이제 그 우측 하단처럼 그림처럼 이제 관찰 장면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추상화한 다음에 그 추상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가 다른 시점에서의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행동 자체가 이제 인간의 상상력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서베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석사과정 때 수행했던 연구 파라파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라파라 연구의 배경이 되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요. 먼저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UCC로 더 유명할 텐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컨텐츠 제공하는 사업자 측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를 유저 측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는 이제 웹 2.0이라고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사진을 올린다던가 2005년에는 또 유튜브가 나와서 동영상을 공유를 하고 최근 들어서 2015년쯤에는 VR 360도 VR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죠. 뭐 이러한 UGC의 임팩트로서는 이제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이제 배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떠한 특정한 플랫폼을 보급하는 데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360도 VR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뭐 완벽한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카드보드라던가 그와 비슷한 류의 제품들이 스마트폰을 넣어서 이제 VR을 볼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따라서 이제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도 이제 차세대 미디어로서 이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로서 이제 널리 퍼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리뷰한 시스템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카메라를 요구하던가 특수한 카메라를 요구하고 이제 일반 유저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스템들. 또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이제 엔드 유저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기존에 촬영되었던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 등에서 컨텐츠를 변환하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파라파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도 2.5 차원의 프리뷰 포인트 컨텐츠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ACM 카이 때 그 발표했던 논문의 티저 비디오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파라 시스템은 이제 두 개의 모듈, 이제 씬 신디사이저와 컨텐트 플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씬 신디사이저는 이제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를 이제 수도 2.5D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컨텐츠로 생성을 하고요. 이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와 일반적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이제 하이브리드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영상 내부에 인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픈포즈라는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던 인체 검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출 실패를 대비해서 이제 큰 문크레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출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전에 트래킹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실패된 위치를 예상을 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추출 과정에 사용할 바운딩 박스를 이제 검출된 관절들을 기반으로 이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출된 인체에 이제 수도 3D 포지션을 이제 추정을 해야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보통 뎁스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간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 이제 동영상처럼 이제 유저가 지면의 4개의 점과 이제 각 점 사이에 대략적인 실세계의 거리를 이제 추정해서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은 시스템이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좌표계 IJ에서 그 실세계 좌표계 XG로 변환을 하는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출된 인체의 발목의 좌표와 그 다음 계산된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실세계의 좌표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텍스처 추출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텍스처 추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K-Nearest Neighbor 기반의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 마스칼 CNN이 이 분야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인데 마스칼 CNN을 적용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엔드 유저 기반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네트워크가 동시에 올라가면 이제 GPU가 굉장히 무거웠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스칼 CNN 대신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전경 오브젝트와 앞서 정의한 바운딩 박스의 엔드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인체의 텍스처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1D 민 필터를 통해서 그 추출한 텍스처의 컨투어를 스무딩하고 그 다음에 원근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텍스처 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단순한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추출된 텍스처는 이제 앞서 단계에서 이제 추정된 수도 3D 포지션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나 이제 그라운드 모델은 이제 앞서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었던 백그라운드 모델 혹은 유저 임의의 사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컨텐츠가 합성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트 플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트 플레이어는 이제 신신디사이저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재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렌즈 같은 믹스 리얼리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와 유저 사이에 상호작용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측 하단이 이제 생성된 컨텐츠를 이제 MRHMD를 통해서 실세계에 배치한 얘기고요. 컨텐츠는 이제 굉장히 심플한 프리미티브랑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처리 속도가 낮은 스탠드얼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30프레임 이상으로 실시간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스페셜 매핑을 통해서 이제 실세계 위에 컨텐츠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 릴레이티드 트랜스퍼 펑션 기반의 스페셜 사운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츠의 소리가 마치 그 실세계에 배치된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이제 유저한테 그런 청각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추출된 텍스처는 동영상에서 단순히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2차원이고요. 따라서 이제 유저의 시점이 그 촬영된 카메라의 시점에서 이제 크게 멀어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액츄얼 빌보드 렌더링을 통해서 그 카메라의 텍스처가 이제 유저의 시점에 맞추어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텍스처의 회전에 의한 부자연스러움을 전반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목표로 했던 파라파라 시스템을 통해서 엔드 유저도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임머시브 스포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2차원의 스포츠 비디오를 이제 몰입감 있는 좀 수도 2.5D의 자유 시점 비디오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ICR CNR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축구 동영상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유저는 선수의 3차원 위치나 게임 전체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다이나믹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고요. 이제 유저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비메오 혹은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한 비디오를 이용해서 이를 이제 입체적이고 몰입감 있는 컨텐츠로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원본 사용된 동영상 또한 제 후배의 댄스 동아리에서 촬영했던 유튜브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실세계에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든 건데 이제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감시 시스템은 특정 장소를 이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의 화면을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매트릭스로 구성을 하거나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감시를 하는 유저는 동시에 여러 화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이제 파라파라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카메라의 장면을 이제 하나의
씬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에 아래의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러 화면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촬영이 되더라도 그 직관적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4개의 동영상이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CMU SRD 데이터셋에 있는 감시 카메라의 데이터고요. 아래에 있는 동영상이 저희가 생성한 그것을 기반으로 생성한 컨텐츠입니다. 이제는 이제 제한된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한된 시스템은 로우 코스트고 또한 범용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이제 다수의 카메라나 특수한 카메라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수도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한 기존에 있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라파라가 이제 유저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저빌리티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유저 제네레이트 컨텐츠의 보급에 좀 컨트리뷰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유저 스터디나 아니면 이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컨텐츠가 이제 최근에 제안되었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시스템만큼 굉장히 좋은 컨텐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즈너블한 컨텐츠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파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제한되었던 시스템에 비해서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한된 시스템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만으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고 일반적인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하고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한 딥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과 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낸 테크니컬 챌린지와 리미테이션도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포즈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정된 시점의 동영상만을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손 떨림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카메라가 크게 회전을 한다던가 시점이 크게 변한다거나 하면은 제한된 시스템으로는 현재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컨텐츠를 생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수도 3D 포지션을 에스티메이션 할 때 차원의 확장이 없이 이미지 좌표기를 실세계 좌표기로 단순히 전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Y축 좌표의 추정이 불가능해서 점프나 좀 격렬한 점프나 그와 비슷한 동작에 대해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텍스처 추출 알고리즘 자체가 배경 제거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안된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알고리즘보다는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텍스처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한계점은 이제 좀 굉장히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로서는 조금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카메라의 시점에 이미지 정보를 지금 복원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3차원의 자유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한된 시스템이 이제 간단한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모노큘러 동영상을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 컨텐츠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제 퓨처워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좀 더 공격적으로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depth estimation 알고리즘 네트워크라던가 최근에 이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동영상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카메라에 촬영됐을 때 그 카메라랑 마주 보고 있지 않는 부분 상실된 정보를 이제 복원하는 것에도 저희가 이제 퓨처워크로 목표를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 웨이크업이라고 지금 최근에 아카이브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쯤에 그 포토 웨이크업처럼 이제 영상 내 인체의 실루엣을 기반으로 3차원 SMPL을 좀 변형을 시켜서 3차원 인체 모델에 정확하게 피팅을 하고 이 방법은 단순히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텍스처에 대해서는 인페인팅 기법으로 마무리를 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방법은 단순히 그거 3D 모델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티브 모델 간이나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변의 텍스처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 3D 프리뷰 포인트 비디오를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나 카메라에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생성된 컨텐츠를 홀로렌즈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초에서 4초 정도 지연이 발생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3초에서 4초 정도 지연이 발생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3초. 네. 제작한 컨텐츠 중에서 이제 축구 동영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간단한 질문 정도는 지금 응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어떤 생성된 컨텐츠의 생성도는 그건 이제 동영상에 디펜딩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슈퍼 레졸루션 등을 적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나쁜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이제 컨텐츠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만약에 혹시 이제 4K 동영상 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전체적인 텍스처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분석의 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할 때 자체는 일단 이제 해상도가 압축이 되는 면도 있고, 또한 저희가 영상 처리를 전반적으로 할 때는 해상도를 좀 깎아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크롭을 할 때만 그 원본 동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처리 속도는 이제 생성한 컨텐츠를 이제 파일로 출력을 할 때 정도만 이제 보틀렉이 걸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가 어딘가에 생성이 됐을 텐데. 야씨, 여기 있네. 이게 생성된 축구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컨텐츠고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원본 동영상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시점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험자 실험을 수행하면서 이제 좋은 경험을 얻었던 게 이렇게 아래쪽에서 본다든가 하는 경험들이 또 그 유저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해서 빌보드 렌더링을 적용을 했다고 시스템에 얘기했는데, 이제 빌보드 렌더링을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촬영된 카메라로부터 그냥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추럴리스가 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 빌보드 렌더링을 적용을 하면은 약간 이제 텍스처가 회전을 하더라도 그게 아주 순간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발표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관계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랙티브 데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게 실시간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그 리얼타임 처리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속도가 대략 한 저희 시스템도 6프레임 정도라서 아직까지는 리얼타임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추후 연구는 일단 전체적인 스루프를 높여서 이제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생성된 컨텐츠를 이제 스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가장 바틀렉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가장 버틀렉이 되는 거는 이제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오픈포즈를 이용해서 인체를 검출한다고 했었는데, 그 오픈포즈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큰 버틀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아까 인터랙티브 데모를 보면서요. 네. 방금 나와서 하셨던 거. 그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가 파핑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축구장 전체의 뷰포인트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합성한 게 아니라 축구장 가운데 부분의 일부분만을 통해서 합성을 해서 이제 축구장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촬영된 시점 밖으로 나갔을 때
파핑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저희가 트래킹을 적용을 하긴 했는데, 좀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서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좀 심하게 페일러가 발생을 하면은 그렇게 파핑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배경 제거 기법의 텍스처 익스트랙션 메소드 자체가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좀 급격하게 조명 환경이 변하거나 하면은 또 이제 배경 제거 기법 자체가 페일러를 하면서 그 실패하는 파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네요. 네. 3D 포즈 이스티메이션도 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제가 잘못 스튜디오 3D. 예, 3D로 네.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네. 맞나요? 네. 그 부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2.5D인데 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적용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5D로 정리를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좌표계 IGA 좌표계를 이제 실세계 좌표계 XG 좌표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듯이 이제 점프 같은 동작에 대해서 이제 추정이 불가능한 점이 먼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그렇게 명의를 한 이유로서는 저희가 텍스처 자체가 풀 3D로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동영상에서 이제 텍스처를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빌보드로 놓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2.5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한다 그러면은 관절 데이터를 이제 표출하게 되는데 네. 관절 데이터에 있는 키 포인트들은 그 여기에 적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관절 데이터의 키 포인트는 그 발목에 있는 관절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호모그래피 앞서 계산했던 그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지면의 위치만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관절에서도 이제 풋 정도만 네. 사용하고 나머지 뭐 헤드라든가 뭐 숄더 이런 쪽은 사용 안 하셨다는 거죠? 예, 저희가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보이는 거는 이제 플랜 같이 어떤 그 사각형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그 익스트랙트된 그 텍스처를 매핑했다는 것이고요. 예. 예, 이해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연구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랜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랜트에 대해서 어크놀러지먼트를 해야 해서 이 연구 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의 JST라는 곳에서 이제 전략적 창조 연구 촉진 사업이라고 이제 크레스트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 연구의 일부분 초기 연구 부분은 이제 작년 ACM CHI 컨퍼런스에 Extended Abstracts로서 다음과 파라파라라는 논문으로 이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